안녕하세요. CNB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 마감재 선택을 앞두고 요즘 레퍼런스 정말 많이 찾아보고 계시죠? 그런데 자재 정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똑같은 거실인데 어떤 집은 벽지로 했고 또 어떤 집은 필름으로 마감했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꼭 맞는 마감재는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벽지와 필름을 선택하면 좋을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벽지와 필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재질이랑 용도가 아예 달라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실크 벽지는 종이 위에 얇은 비닐층을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필름은 아예 뒷면에 끈적이는 접착제가 붙어 있는 얇고 단단한 시트지예요. 벽지는 방 전체를 싹 감싸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한다면, 필름은 포인트를 주는 비교적 적은 면적에 주로 쓰입니다. 오염 관리 측면에서는 코팅이 확실히 된 필름이 더 유리한데요. 필름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아서 관리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필름 시공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필름 시공도 많이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소재 표현력입니다. 필름은 소재 표현력에 있어 다재다능합니다. 우드나 스톤, 메탈은 물론이고 대리석 느낌까지 거의 모든 소재를 구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공기간입니다. 도배는 면 정리부터 초배, 정배, 건조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최소 2, 3일 이상은 잡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필름은 공사 기간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짧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배는 벽면의 상태나 마감이 좋지 않으면 기초 작업이 아주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필름은 기존에 쓰던 무늬나 몰딩, 가구를 그대로 살리면서 리폼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필름 시공이 더 어렵거나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나요? 필름은 도배보다 훨씬 기술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누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마감 퀄리티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가격 면에서도 면적 대비로 따져보면 도배보다 필름이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효율적인 방법은 적절한 믹스입니다. 전체적인 벽면은 도배로 깔끔하게 하되, 시각적인 포인트가 필요하거나 내구성이 중요한 구간에만 필름을 적절히 섞어서 쓰는 거죠. 공간에 따라 도배나 필름 중에 더 추천하는 곳이 있을까요? 우선 거실이나 안방처럼 넓은 벽면을 가성비 있게 정리하고 싶으실 때는 도배가 가장 유리해요. 면적이 넓은 만큼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는데도 도배만한 게 없거든요. 반대로 현관문이나 그 주변 벽, 그리고 문틀 같은 곳은 필름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현관 쪽은 사실상 필름 시공이 필수라고 보셔도 돼요. 외부에서 먼지나 오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벽걸이 TV가 들어가는 벽면인데요. 도배를 하기엔 밋밋하고, 그렇다고 아트월을 하기엔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때 필름 시공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제품이나 컬러 조합도 궁금해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매끈한 것보다 살짝 미장 느낌이 나는 오돌토돌한 질감의 벽지를 선호하거든요. 이런 벽지에는 비슷한 스톤 계열의 필름이 찰떡궁합입니다. 만약 나는 우드의 따뜻한 결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구나 도어와 맞춰서 비슷한 우드 필름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연광을 받았을 때 함께 어우러지면 결이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벽지는 디아망의 샌드스타코를 자주 씁니다. 미장 질감으로 빛이 닿았을 때 확산이 부드럽게 돼서 공간이 참 깊고 아늑해 보여요. 또는 우드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영림 173 추천드립니다. 자연광에서 결이 살아나면서 공간의 온도 자체를 따스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샘플북이랑 실제 시공된 색상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면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손바닥만한 샘플지로 볼 때랑 거실의 커다란 한 벽면 전체를 채웠을 때 보는 것과 아예 다르거든요. 실제 벽면에 시공해 놓으면 색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리 때 고객님들이 제가 고른 게 이게 맞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땐 제품 번호를 확인해 드리면 그제야 안심하시곤 하죠. 무몰딩 하고 싶은데 도배로도 그 느낌이 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몰딩의 핵심은 깔끔한 선인데, 도배는 마감의 특성상
끝부분에 마감선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면 더 까다로워요. 세월이 흐르면서 벽이나 천장의 수평 수직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벽한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목공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필름이 금방 들뜨진 않을지, 주방 열기나 물기에는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기본적인 생활 방수는 되지만 가스레인지 주변의 뜨거운 열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평생 쓰는 영구적인 재질이라기보다는 관리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마감재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존 붙박이장에 필름 시공을 해서 쓸지 새로 맞추는 게 나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뼈대가 튼튼한가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색감이 마음에 안 드는 정도라면 필름 리폼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구 문짝이 휘었거나 문, 선반이 부실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필름을 붙여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이중 지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살다가 찍히거나 찢어지면 부분 보수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부분 보수는 가능합니다. 특히 필름이 살짝 찍혔을 때 실리콘을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찍힌 부분을 비슷한 색상의 실리콘을 발라주면 정말 감쪽같이 보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많이 쓰시는 단색 필름과 벽지는 좀 다릅니다. 패턴이 없다 보니 멀리서 보면 괜찮아도 가까이에서 보면 보수한 자리가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결이나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분 보수에서 끝날지 아니면 금연 전체를 새로 재시공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필름을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팁이 있나요? 유광보다는 무광이나 매트 계열을 선택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각적인 무게감이 생기면서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면 벽지보다 필름이 더 나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평소에 벽을 끓는 습관이 있다면 벽지보다 필름을 더 추천드립니다. 보통 벽지는 아이들 날카로운 발톱에 한번 걸리면 쭉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필름은 재질 자체가 질겨서 웬만한 긁힘이나 스크래치에는 정말 끄떡없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벽지와 필름의 차이점부터 실제 공간별 추천 조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벽지나 필름은 어떤 게 더 좋으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더 핵심이죠. 지금 도배와 필름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예쁜 디자인뿐 아니라 우리 집의 기능이나 실제 사용 환경까지 꼭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알찬 인테리어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